자, 저는 지금 홈플러스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홈플러스가 바로 옆에 있는 현장이라서 이곳에 주차를 했네요. 눈치가 빠른 분이라면 벌써 어디인지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곳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홈플러스입니다. 최근에 가야대로 쪽에 여러 개의 아파트를 분양했었는데 오늘은 그중 대장 단지격인 가야롯데캐슬을 가볼 거예요. 혹시 앞에 보이는 이진 젠시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가야롯데는 가야 3구역 주택 재개발입니다. 2019년 7월에 분양을 했고 2022년 9월에 입주를 앞둔 곳으로 가야롯데캐슬 골드 아너라는 풀네임을 사용합니다. 처음 분양할 때 골드 아너라길래 아너가 그 주인을 뜻하는 언어를 말하는 건 줄 알고 금 주인이라는 뜻인가? 입주하면 금이라도 한 돈 주는 건가 하고 의아해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인의 언어가 아니라 명예라는 뜻의 언어였네요. 아무튼 이곳은 가야대로와 인접해서 위치해 있고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935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라서 인기가 좋습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인기가 좋을 줄은 몰랐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가 4.8억 정도였던 게 지금은 1억을 훨씬 넘게 올라서 6.5억을 찍었네요. 부산 내에서는 연산동 신축들과 비슷한 레벨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입지는 좋은 편입니다. 동의대역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꿰뚫는 도로가 있어요. 좌우로는 가야대로를 통해 서면 방면 또는 서부산 방면으로 갈 수 있으며 상하로는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이 있어서 북구 쪽 또는 부산역 쪽을 단방에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나왔던 대형마트와 가야시장이 바로 옆에 있어서 상권이 좋은 편이며 여성병원을 포함한 각종 병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계급밀면과 가야밀면을 동시에 품은 입지를 보니 점심 굶을 일은 없겠습니다. 옆쪽으로 보이는 곳은 동부건설의 가야센트레빌입니다. 올해 7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이라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네요. 가야롯데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거의 동일한 입지라고 볼 수 있지만 212세대밖에 안 되는 소형 단지에 브랜드가 좀 딸리다 보니 가야롯데와 1억 정도의 갭을 두고 있네요. 그렇게 보면 한정거장 옆에 계급역 초역세권 620세대 금강 펜테리온과 비슷한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1억이라는 갭이 더 벌어질지 아니면 좁혀질지는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이제 작은 길 하나만 건너면 롯데캐슬 골드 아너 현장이 나올 거예요. 길을 건너왔습니다. 현장에는 이렇게 펜스를 높게 쳐놓았네요. 조금 더 걸어가니까 이렇게 현장 입구가 나옵니다. 가야롯데 현장은 거의 완전 평지이네요. 이제 땅을 다 파고 슬슬 건물이 올라올랑 말랑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공사는 롯데에서 잘하리라 믿어요. 이렇게 동의대역 초역세권이라서 교통이 매우 편리하지만 왕복 10차선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매연, 분진 부분은 감수해야 할 것 같네요. 근데 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이 가야대로가 가야롯데캐슬의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큰 대로를 거실 쪽으로 보고 있으면 소음과 분진이 정말 크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나마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동배치를 보니 101동, 102동 그리고 103동이 그 영향을 조금 받겠으며 그 외에는 소음, 분진에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하철까지 한 걸음이라도 덜 걷고 싶으신 분들은 101동, 102동을 선호하시겠지만요. 왼쪽에 보이는 고가도로가 백양터널, 수정터널과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고가도로이긴 하나 가야롯데캐슬과 접해 있는 부분은 고가도로가 끝나는 부분이라서 그 영향은 미미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교통 인프라도 좋고 상권과 병원도 많고 밀면집도 많고 좋은 것 같기만 한데 초등학교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큰 길 하나만 건너면 되네 라고 생각했었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그 큰 길 하나가 장난이 아니네요. 길 건너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가야대로 쪽까지 내려가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저 앞에 있는 지하도로를 통해 길을 건너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저 멀리 보이는 고바위 위에 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야 가야고등학교라는 유명한 학교가 나옵니다.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건 아니고 생활한복 같은 교복 때문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도 그 교복을 입는지는 모르겠네요. 길을 건너왔습니다. 앞으로 가야초등학교를 가야 될 아이들은 이 지하통로를 통해 통학을 해야 합니다. 여기를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가는 라이더는 없겠죠. 화면으로 보면 엄청 열악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나 막상 걸어보면 경사도 완만하고 충분히 아이들이 다닐 만한 지하통로이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초등학교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통학로가 될 이곳은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주로 주택이나 원룸들이 많고 원불교도 있네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좁고 울퉁불퉁하기는 하나 큰 경사가 없고 유해시설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30km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적용되는 곳이니만큼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 같은 부분은 근절되어야겠네요. 가야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지하도로로부터 4분쯤 걸어왔으니 가야롯데캐슬부터는 도보 10분 안에 통학이 가능하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지하도로를 통해 길 건너 가야롯데캐슬로 돌아갑니다. 지하도로는 이런 느낌이에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기에 내려오니까 무슨 경주 석빙고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하네요. 나름 화사해 보이려고
벽에 이것저것 붙여놓긴 했으나 칙칙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통학하게 되면 좀 더 화사하고 밝게 꾸며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지하도로를 올라와서 다시 가야 롯데캐슬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가야 롯데캐슬 부지를 보면 네모난 한 블럭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마치 찢겨나간 색종이처럼 모서리 쪽은 제외되어 있는데 그 모서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곳 페인트 제조사 제비스코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지는 못했나봐요. 아무튼 이곳은 생산 제조 라인이 있었다면 가야 롯데는 가루에 재가 되어버리도록 까였을 텐데 이곳은 본사 연구소라서 이것 때문에 까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건물도 높지 않고 회사 본사답게 울창하고 풍성한 나무가 많이 있어서 오히려 이쪽 방향을 보는 104동, 105동이 로얄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지에 초고층 호텔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네요. 왼쪽으로는 가야 반도 보라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2005년 15년대 구축 아파트이며 3.5억에서 4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야 롯데캐슬 골드 하나를 한 바퀴 다 돌아보았네요. 이제 꺾어서 다시 가야대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야 성당인데 이곳도 네모난 블럭에서 제외된 곳입니다. 규모가 크고 빨간 벽돌로 만들어 놓은 모습이 꽤 앤틱한 느낌을 주네요. 종교시설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성당에 다니는 자매님들께는 좋겠습니다. 주차장은 아까 그 지하 통로랑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부산 진구 가야대로 대장 아파트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 근처를 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위치가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초역세권 및 부산 여러 방면으로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남구, 동래구 바로 아래 레벨의 6억 중반대의 시세로 자리 잡은 것 같네요. 특히 앞으로도 길 건너 가야 초등학교 쪽에 가야 1구역 재개발이 남아있는 점이 좋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푸르지오와 아이파크 컨소시엄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인 가야 1구역은 약 2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가야동 일대가 더욱 안정적인 주거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야 롯데캐슬 골드하너와 밀고 당기는 상호작용을 해줄 것 같네요. 이제 날씨도 꽤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쯤 하고 밀면이나 한 그릇 하러 가야겠습니다. 근데 가야 밀면을 가야 할지 개근 밀면을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럼 안녕.